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 문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미신 같은 토속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종교를 막론하고 금기시되는 행위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소 신기하면서도 섬뜩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텔에서 알바를 했던 분이 전하는 사장님이 꼭 지키고자 했던 기이한 행동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올해로 30을 넘긴 공포학과 남학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서울의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와중 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서울에서도 유명한 유흥가에 위치한 모텔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이력서를 보내고 사장님과 면접을 볼 때 느꼈던 첫인상은 분명 모텔 시설들이 고급진 것도 있었지만 사장님 품성이나 차림새가 꽤나 부티가 났습니다. 어디 드라마에서 볼 법한 부자들의 특징이 난다랄까. 아무튼 말투도 그렇고 서글서글하니 인상이 참 좋은 분이셨죠. 제가 맡게 될 업무는 프론트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이었지만 주 업무 외에도 재활용이나 방관리도 맡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모텔 알바라는 게 딱히 대단할 게 없어 보입니다. 청소나 방관리 업무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죠. 청소는 중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을 외주 용역으로 고용해 진행했고 저는 객실 예약, 객실 관리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객실을 자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모텔이라는 곳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어서 객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객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스펙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디럭스룸과 스탠다드룸의 예약률 차이, 이용 플랫폼 등을 같이 확인하면서 업무 전반을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객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텔이 11개 층으로 구성된 건물이었는데 11층에는 파티룸 비슷한 걸 운영했습니다. 사실 워낙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손님들은 대시라는 커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꼭대기에 있던 다인용 객실은 단체로 파티를 할 때 이용하거나 이따금씩 지방에서 관광으로 온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장기간 머물기도 했죠. 문제는 이 방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건물 디자인 자체가 꼭대기로 가면서 넓이가 줄어들고 이 때문에 약간 종탑처럼 세련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층은 그리 넓지도 않았는데 다인용 객실 하나와 입구로 마주보는 곳에 스탠다드 객실이 하나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 전반적인 객실 상태와 위치를 봤을 때 객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을 슬쩍 보니까 뭔가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텔 객실은 투숙객의 퇴실과 함께 청소를 하고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오는 손님들 때문에 상주하는 청소업체 직원들이 바로바로 청소를 했죠. 그런데 그 객실에 들어가 보니까 어메니티나 다른 용품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밖으로 꺼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대 또한 분명 베개는 정갈하게 놓여 있으나 이불이 한쪽으로 살짝 말아 올려져 있었죠. 청소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제가 한참을 프론트에 있고 나서도 CCTV를 통해 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고 문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시스템상 사용 불가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연락을 해 빠르게 서비스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긴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정확히는 사장님이 그 객실은 청소 서비스가 필요 없는 곳이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한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해 남겨놓은 스페어 객실일 수도 있을 테죠. 그러나 궁금증이 커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 객실은 항상 사람이 있다는 표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용역업체 사람들이 그 객실을 엄청 꺼린다는 거죠.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가끔 올라갈 일이 있어서 마주칠 일도 있는데 보통 비상구에 청소 물품이나 비품들을 가져다 놓고 계단을 통해 움직입니다.
근데 11층만은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갔고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하라고 해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상구 바로 옆에 있는 그 객실 때문이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절대 그 객실 근처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청소업체 또한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전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객실 근처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꼭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물으니까 어눌한 말투로 무섭다고만 말했습니다. 알바를 한 지 2개월 차에 들었을 때 사장님과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객실에 대해 여쭈었고 사장님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객실은 모텔에 찾아온 귀신들을 위한 방이라고 말이죠. 약간 술에 취해 있을 때 물었던 건데 그 말을 듣고 술기운이 확 달아났습니다. 귀신을 위한 객실은 무엇이며 대체 무슨 이유로 방을 운영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의뢰 들었던 질문이었는지 자연스럽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텔은 사람도 많이 오가지만 귀신도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수많은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만큼 다양한 귀신들도 딸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악한 귀신들이 섞여 들어오고 자칫 모텔에서 떠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귀객실을 따로 운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텔 사업을 하셨는데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으셨더군요. 천안에서 모텔을 운영할 때 처음 겪게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2층 끝에 있는 객실에 머무는 손님들이 항의를 하더랍니다. 새벽에 자꾸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화장실 안에서 들린다고 말이죠.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환기구를 통해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심지어 환불을 해달라는 손님도 있었대요. 문제는 환기구를 통해 노래소리가 들릴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애초에 위아래 객실에는 손님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언젠가 커플이 숙박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새벽 3시쯤에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는 프론트로 내려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귀신이 있다고,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는 거죠.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머리가 짧은데 이목구비가 안 보이고 아니 훤히 비치는 통유리로 된 화장실에서 침대를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따라 내려온 남자친구나 사장님도 영문을 몰라 한참을 당황해 있었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짐을 챙겨 와서는 도망치듯 나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는 무당집에 가서 무당을 모셔왔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간 무당의 첫 마디가 그러게 왜 죽을 사람을 받아서 털어잡게 했냐 라더라는 거죠.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화장실에 있다는 그 여자 귀신에게 원한을 산 남자가 이곳에 머물렀고 남자가 죽자 귀신이 여기서 머물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죽을 사람이 방에 머물며 그 사람을 따라온 귀신이 이곳에 정착했다는 뜻이었죠. 비싼 돈까지 줘가며 굿도 하고 부적도 썼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그 방을 잠가버렸는데 그 옆방부터 위아래층까지 한 달에 2번 이상은 노래소리가 들리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컴플레인이 있었답니다. 심지어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사업을 접어야 할 만큼 장사가 안 돼서 결국 헐값에 팔았다는 거죠. 당시 무당이 말한 해결 방법 중 하나가 귀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는 거였답니다. 물론 방을 따로 빼라는 건 아니었고 건물 내부에서 어느 한 구석에 작게나마 제사상이라도 차려놓으면 순순히 물러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은 얼마나 된통당하셨는지 꼭대기나 지하에 작은 방을 꾸며서 귀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서울에 올라와 첫 모텔을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는 이 근처에서 모텔 4개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역시나 부작용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모텔은 아니었지만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호점에도 옥상에 귀객실과 다인용 객실을 마련했는데 한바탕 소동이 난 적이 있었대요.
보통 다인용 객실을 빌린 손님들은 다 같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한 남자 하나가 담배 핀다고 옥상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어찌나 취했는지 그냥 그 귀객실에 들어가 침대에서 잤다는 거죠. 그렇게 취했으면 죽은지도 모르고 잠을 자야 되는데 다음날 와서는 밤새도록 가위에 눌렸다고 시끄러워 죽을 뻔했다고 푸념을 했답니다. 귀객실에 들어가 누군가 잤던 경험은 없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몸은 안 움직이고 눈만 떠지는 상황인데 방 안을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랍니다. 본인은 자기가 파티룸 바닥에 누워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죄다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와 동시에 귀에서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겹쳐 들리는데 정작 사람들의 입을 보니까 그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는 않더랍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다 가위에 눌리다를 반복하다가 친구가 깨우러 와서 겨우 일어났다는 거죠. 많이 취했다고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재웠다는 친구를 엄청 원망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모텔에서도 청소하는 직원들이 오며 가며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데 정작 아무도 없어서 귀신 나오는 방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저는 실제로 그 방에서 귀신을 보거나 귀신이 들어가는 걸 본 적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자연스럽게 꼭대기층은 안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도 여전히 그 방은 이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애하면서 모텔을 이용하지만 꼭대기층을 배정받으면 꼭 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텔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봐왔지만 귀객실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모텔은 확실히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니까요. 너무 과한 의식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네요. 단연간 모텔을 운영하면서 겪은 나름의 노하우일 것이고 그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면 분명 효과가 있는 것도 맞을 겁니다. 이야기 중에는 얼마나 귀신이 많았으면 말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다들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게 섬뜩하긴 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